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창구 처장이 또 그 분야에도 같이 하시는데, 우리 이창구 처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세무법인에서 하는 경쟁청구 있는데 한번 또 우리 이창구 처장님도 같이 한번 자세한 말씀, 이 분야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조금 분야 틀리는 것 같으니까 맞는 분야를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나와서 우리 세무법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임팩트하게 몇 가지만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은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다른 세금입니다. 지금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신성회계법인에서 조세통계법을 연구하고 있는 이창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팀장님이 아까 경정청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돌려주지 않은 돈이 37조입니다. 한 해에 5년 동안, 소멸시가 5년인데요. 5년 동안에 국세가 돌려줘야 될 게 37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지금 찾아간 돈이 1조 2천억만 찾아갔습니다. 지금 약 한 36조가 아직까지 국세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세금에 있어서 경정청구라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팀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5년 안에 우리가 조세특례법이 141구까지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얘기한다면 한 200가지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같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금을 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내가 냈던 세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금하고 관계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인해서 혹시라도 결손이 나고 마이너스 경영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금 환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월세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5년 동안에 여러분들 경영청구를 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경영청구가 요즘은 많은 기관에서 옛날에는 서류가 5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세무조정 계산서라든지 또는 원천징수라든지 종업원들 사업명부라든지 등등 이게 5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지금은 AI 시스템으로 플랫폼이 나와서 그저 3분 안에 본인이 과원합된 세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본인 인증과 본인 인증을 하면 3분에서 5분 안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영청구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핫 이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세금을 경영청구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속세를 한 70억을 냈던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려세는 사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세금이 절세가 되지만 상속은 갑자기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속인이 대책을 못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세 번만 상속하면 어떤 기업도 외국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
이번에 상속할 때 10조 이상이 들어갔죠. 그런데 한 두 번만 더 하면은 상속도 결국은 외국에 넘어갈 정도로 상속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면요, 모든 세금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 신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속을 해서 상속세를 내시더라도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약 50% 구간에 따라 틀리지만 50% 이상을 상속세를 냅니다. 이때 경정 청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속세를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 어떤 세금이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어떤 세금이라도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정 청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조정 계산서를 단 1원도 조정하지 않습니다. 수정 신고가 아닙니다. 오로지 조특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5년 동안의 그 조특법의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특법 중에 작년에 양도소득세만 37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22일 날 내년도 세법 개정이 또 발표합니다. 약 100가지 이상이 시행령까지 하면 또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의사협회에서 제가 강의하고 왔는데 키워드가 바로 세무사가 있어도 또는 그 회계사가 있어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는 이 키워드를 갖고, 단순한 키워드를 갖고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세무사가 있고 노무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분야에서 그 부분만 연구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중에서 그 수많은 변호사님 중에서 교통변호사님 하면은 한문철, 이런 변호사님 하면 누구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 경영청구라든지 세법 중에서 환급하는 부분이라면은 이 대부분의 기장세무사님들, 우리나라 95%가 세무사님 중에 95%가 기장세무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이 이렇게 특별히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경영청구라든지 등등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를 회계법인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회계법인이 저희들이 AI 시스템으로 그냥 서류 없이 단 5분 안에, 지금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요, 본인 핸드폰으로 바로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3분 안에 그동안 실시간으로 바뀌었던 조특법에 의해서 금액이 관계없습니다. 그냥 10억이든 20억이든 바로 이 자리에서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환급이 결정이 되면요, 만약에 제가 순수 환급금 농어촌 소득세를 빼고 1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10억 중에 이제 회계법인하고 수수료를 이제 만약에 수수료를 빼고 순수 환급금이 국세청에서 여러분 대표님 통장으로 60일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 60일 오버가 되면은 가산금 이자가 붙여서 국세청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재밌는 게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벌써 만약에 여러분들을 제가 5월 30일 전에 종합소득세 내기 전에 저를 만났더라면 2017년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7월달입니다. 이미 벌써 2017년도부터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제도가 12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모르시고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은 괜히 그거 했다가 소탕대시로 괜히 추징당하고 어떻게 하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순수 환급금 1억이라면은 저희 회계법이나 이런 수수료를 빼고 이제 통장에, 대표님 통장에 첫 번째 환급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5년 동안 이것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5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금 이자까지 붙여서 일수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이자를
신청을 하면은 5년 동안 국세청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서 이사까지 들어가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은 매년마다 국가에서 환수가 되버리고, 이거 정말 웃기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한번 인터넷이나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경정청구에서 그 이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당연하지만 10% 그 지방세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통장으로는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수 환급금. 5년 동안에 내가 냈던 세금과 관계없이 세법이 수없이 바뀌는 것을 기장세무사님들이 몰라서 못해주는 게 아니라, 기장세무사님들은 그 역할이 1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밑에 계시는 직원들, 여자 직원들이 70개에서 100개 이상의 업체를 그냥 단순하게 관리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서, 그리고 세무 조정할 때 세무사님이 간단하게 사인하고 여러분 대표님 대신에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 게 기장세무사님의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7월 26일 날 이번에 또 한 100가지가 또 바뀌는데, 내년 세법이, 여러분 이거를 실시간으로 적용시켜서 여기 찾아주는 세무사님은 제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객이 제일 많은 고객이 세무사한테 저희들이 제일 많이 머리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한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군데에서 세무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역할은 여러분 기장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다른 것까지 손댔다가 자기 고객을 놓칠까 싶어서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경영정보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요즘 제일 이슈입니다.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도 경영정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가 냈던 과언합됐던 경영정보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경영정보도 이제는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법정 수수료를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옵니다.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대표님 통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바로 수수료 저희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계처리는, 마지막 회계처리는 여러분 혹시 직원들이 1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1월 달에 제 13개월에 월급이 돼가지고 환급을 받습니다. 그 환급이 1억이 나오든 10만이 나오든 그것이 바로 국세 환급입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하신 분이 지금 제가 해보니까 10억이 나왔어요. 아니면 3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입이 안 잡힙니다. 100억이 되더라도요, 그 환급금은 수입이 안 잡힙니다. 두 번째는요, 수입이 안 잡히니까 거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당연히 자금 추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들은 회사에서 만약에 이 세금이 환급이 되면은 법인세가 그냥 우리 법인이 그냥 돈을 빼면은 횡령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빼면 가지금 처리돼서 가지금이 4.6% 인정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법인에서 10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몇천만이 나오든 간에 이 금액은 첫 번째,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가서 입금 불산입이라서 수입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금 출처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장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좋은 컴퓨터가 PCI라는 컴퓨터였습니다. 이 컴퓨터는 1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 다 현금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수할 때 되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100만원 아니라 50만원 단위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경정청을 통해서 다른 금액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절대로 그런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은 되는데 국세청에서 따로 홈택스에다가 이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가는 건 아닌데, 혹이라도 정규검사 때문에 세무조사 나가면 경정청구를 받았던
그 금액을 보호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꼭 다음에 경영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돈을 환급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그 받아서 몇 천만 원 받고 몇억을 받고 몇십억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왜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국세청에서 지금도 홈택스에 경정청구라고 아주 코너를 만들어 놓고 계속 광고를 하는데도 그냥 몰라서 못하는 세금이 38점이다. 줘야 되는 세금이 38점이다. 대기업에서는요, 저세통계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매년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4,300억을 환급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정청구에서 가장 큰 금액이 9,978억입니다. 그게 바로 코레일에서 경정청구에서 약 1조를 받았습니다. 4년 전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물론 코레일은 용산 역사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용산 역사 때문에 그렇게 경정청구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대기업에는 매년마다 100억에서 몇천억을 저세통계법에 의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런 일반 기업들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3.3이라고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들을 겁니다. 카톡으로 3.3하고 약간의 비슷하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5년 동안 못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3.3에 약간의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 어플 속에서 동의하는 순간에 바로 내가 맡겼던 회계법인의 또는 세무법인의 맡겼던 위임장이 해임이 되고 바로 여기에 바로 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겼던 세무사가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동의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송에서 일부는 성소를 받았고, 제가 그럼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마지막 이제 9월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I 시스템으로 모두 할 수 있도록 지금 알바든 프리랜서든 뭐 누구든지 개인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3분 안에 AI로 플랫폼으로, 그래서 저희 신성회계법인에서 6월 28일 날 한국의 최초로 한국 소비자 대상을 저희들 회계법인에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3개월 만에 저희들이 1,000억을 환급을 받아서 소비자 대상 동아일보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소비자 대상을 받았는데,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이렇게 우리 팀장님 오실 거는데, 여러분 경정청구 하시면 세무조사 이거 정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의사협회하고 그리고 전국의 농협조합장님 1,140개, 그리고 저희들 신협, 저희들 감사를 다 하고 있으면서 경정청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업체에서 8만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8만 개 회사 중에서 단 한 건도 이런 리스크가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아쉬운 분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해서 여러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경정청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한 분 한 분 이래 한국 중소기업으로서 저렇게 단독을 예, 우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